안녕하세요. 어르신 건강을 책임지는 정순자 의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실제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르신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비타민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소화 흡수력이 예전 같지 않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잘 쓰질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영양제를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막상 약국이나 인터넷에 가보면 수백 가지 제품이 있어서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의학적인 근거와 실제 환자분들 사례를 바탕으로 꼭 챙기셨으면 하는 비타민 5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진료할 때 피검사를 하면 10분 중 9분은 비타민 D 수치가 낮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결핍이 흔한 영양소예요.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만 튼튼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골다공증 예방, 낙상 위험 감소,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보호 등 다양한 역할을 하죠. 특히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건 골절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 생기고 그게 곧바로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게 되고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합성이 되지만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바깥 활동이 적거나 햇볕을 쬐어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경우가 많아 결핍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하루 800만 1000IU 정도의 비타민 D를 권장드립니다. 물론 개인의 혈액 수치에 따라 더 높게 복용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75세 여성 환자분이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는데 칼슘만 드시고 비타민 D는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했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 뒤에 비타민 D를 추가해서 드시고 나서야 골밀도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르신에게 비타민 D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밥을 먹어도 피곤하다, 머리가 맑지 않다, 손발이 자주 저리다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비타민 B군 부족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비타민 B12예요. B12는 신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데 부족하면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심하면 우울감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매와 혼동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은 80대인데 갑자기 말수가 줄고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가족분들이 걱정해서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치매가 아니라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이 원인이었습니다. 주사와 영양제를 보충하니 증상이 호전되었죠. 비군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단일제보다는 종합 비타민 형태나 비타민 B 콤플렉스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B1, B6, B12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 술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이라면 비타민 B군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알코올이 비타민 B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피곤하고 기운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세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하면 감기 예방을 떠올리실 텐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염에 강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폐렴, 요로 감염 같은 질환이 자주 생기는데 이때 면역력이 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잇몸 건강에도 관여합니다. 실제로 잇몸에서 피가 잘 난다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어르신들은 비타민 C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보통 100mg이지만 영양제로는 500만 1000mg 정도를 드셔도 안전합니다. 다만 속이 약한 분들은 위장장애를 느낄 수 있으니 나눠서 드시는 걸 권장드려요. 실제 연구에서도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감염률이 낮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비타민C는 면역과 젊음을 지키는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노화를 늦추는 비타민으로 유명하죠. 왜냐하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쌓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을 좁게 만들고 피부를 늙게 합니다. 비타민 E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 보호, 피부와 점막 건강 유지, 면역력 강화 등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동맥경화나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비타민 E는 혈관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가 풍부한 식단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영양제 형태로 과량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상담을 통해 용량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보통 하루 10만 400IU 정도가 권장되고 견과류, 식물성 기름, 씨앗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 같은 음식은 일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죠.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늘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면서 비타민 E 보충제를 함께 복용했더니 손발 저림과 피로감이 줄고 피부 탄력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비타민 E는 어르신들의 혈관과 세포를 젊게 지켜주는 항산화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야맹증이라고 해서 어두운 곳에서 잘 못 보거나 눈이 쉽게 건조해지는 분들은 비타민 E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황반변성, 백내장 같은 눈 질환이 많아지는데 이때 비타민 E와 카로틴 성분이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E는 점막과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감염을 막고 상처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점,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영양제보다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당근, 시금치, 고구마, 감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특히 당근을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은 눈이 건조하거나 침침한 증상이 덜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로 68세 여성분이 눈이 자꾸 뻑뻑하고 침침해서 안과에서 안약만 쓰셨는데 비타민 E와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병행한 뒤로는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비타민 E는 눈과 피부를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비타민 D 뼈와 면역, 골절 예방. 비타민 B군 뇌와 신경 에너지, 기억력 보호. 비타민 C 항산화, 면역력 강화. 비타민 E 혈관 건강, 노화 방지. 비타민 A 눈과 피부 건강. 이 5가지는 어르신들이 특히 결핍되기 쉽고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식사로 먼저 채우고 부족하면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비타민은 원래 음식에서 얻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소화 흡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검사에서 부족하다고 나오면 영양제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 영양제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비타민 A, D는 지용성이라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혈액 검사 결과나 의사 상담을 바탕으로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비타민은 약처럼 당장 효과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했을 때 몸의 밑바탕이 달라집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한 달만 먹어보고 효과 없으면 끊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르신 건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순자 의사였습니다. 건강하세요.